서울의 추운 겨울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의부사버지의 방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어보니 의부사버지가 아버지의 유품인 롤렉스 시계를 상자에 넣고 있었다. 그 시계를 왜 팔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부사버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했으니 이 집안의 전통은 끝났어. 이 시계는 이제 필요 없지. 지은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 시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유일한 유품이었고 그녀의 출거 선언 후 가족의 분열이 시작된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시계를 되찾기 위해 몰래 의부사버지의 서랍을 뒤지다 숨겨진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지은아, 내 선택을 지지한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뒤집혔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항상 완벽해 보였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그리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친구들.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동성애자였다. 대학 시절 만난 민지와의 관계는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민지는 26살, 예술가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성이었다. 둘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어머니는 재혼한 의부사버지와 함께 지은을 엄격하게 키웠고 출거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날 아침, 지은은 가족 식탁에서 용기를 냈다. 엄마, 아빠. 저 이민지와 사귀고 있어요.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라고 소리쳤고 의부사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지은은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굳이 말했을까? 그냥 숨기고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민지의 지지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민지는 지은아,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포기하지 마라고 위로했다. 의부사버지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배신이었다. 그는 지은의 출거 후 바로 아버지의 롤렉스를 팔아버렸다. 그 시계는 내 아버지의 것이지만 이제 이 집안은 내 거야. 내 선택으로 인해 가족의 유산은 끝났어. 그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는 지은이 10살 때 돌아가셨고 그 시계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라는 약속이었다. 지은은 그 시계를 되찾기 위해 의부사버지와 대면했다. 그 시계는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하지만 의부사버지는 이미 팔았어. 내가 그런 길을 선택했으니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지라고 냉정하게 답했다. 지은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민지에게 달려갔다. 민지야, 어떻게 해? 그 시계가 없어지면 아버지까지 잃는 기분이야.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우리가 함께 찾자.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몰래 들어가 의부사버지의 방을 뒤졌다. 서랍 속에서 시계 상자를 찾았지만 시계는 이미 없고 메모만 남아있었다. 메모를 읽는 순간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이미 지은의 성향을 알고 계셨다. 지은아, 내가 행복한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사랑은 자유야. 그 메모는 지은의 출거 전에 아버지가 쓴 것이었다. 지은은 충격으로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 그런데 왜 의부사버지는? 그녀는 메모를 쥐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이걸 보세요. 어머니는 메모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지게. 내 아버지의 글씨야.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의부사버지는 아버지의 유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의 마음속 갈등은 깊어졌다. 출거 후 받은 상처는 가족의 배신으로 더 커졌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사회의 시선도 만만치 않았다. 직장에서 동료들은 속삭였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레즈비언. 그게 진짜야. 라는 말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매일 밤 자책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가족을 잃을 만한 가치가 있나? 하지만 메모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아버지의 지지는 그녀의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의붓아버지와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 메모를 왜 숨겼어요? 지은의 질문에 의붓아버지는 처음으로 동요했다. 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내 아버지는? 내 선택을 받아들였지만 나는 아니야. 그의 고백은 새로운 충돌을 예고했다. 민지는 지은의 곁을 지켰다. 지은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사회가 뭐라고 하든 하지만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부모는 딸의 관계를 알게 되자 그런 생활은 안 돼, 헤어져 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나도 힘들어. 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 라고 털어놓았다. 둘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은 메모를 증거로 가족 회의를 열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지은아. 내 아버지가 그랬다면? 나도 받아들일게 하지만 의붓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이 사회에서 그런 선택은 고통만 가져올 거야. 그의 말은 지은의 분노를 키웠다. 그녀는 제 선택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겠어요 라고 선언했다. 가족의 균열은 깊어졌다. 지은의 결심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다음 날, 그녀는 의붓아버지를 직면했다. 그 시계를 어디에 팔았어요? 돌려받아야 해요. 의붓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김이 중고시장에 넘겼어. 왜 그렇게 집착하니? 내 삶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그의 말은 지은을 자극했다. 그녀는 메모를 내밀며 아버지는 제 선택을 지지하셨어요. 당신이 숨긴 거예요. 의붓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내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 내가 그런 길을 가면 고통받을 테니까.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 고통은 당신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그 대화는 가족의 오랜 갈등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은 집을 나와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의 집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였다. 민지는 지은을 맞아주며 서서 와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는 안아주며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지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는 최근 민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지야, 요즘 이상한 친구랑 다니는 것 같아. 조심해라는 어머니의 말이 압박이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나도 출거할까 봐. 하지만 무서워. 지은은 함께하자. 나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둘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지은은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지은 씨, 소문 들었어. 여자랑 사귄데 그녀는 무시하려 했지만 상사의 호출이 왔다. 지은 씨,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 개인 생활은 조심스럽게. 그 말은 지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녀는 제 생활이 회사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반박했지만 상사는 사회가 그렇잖아. 이해해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퇴근 후 민지와 만나 위로를 받았다. 민지야, 이 사회가 너무 싫어. 민지는 변화는 우리부터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지은은 시계를 되찾기 위해 중고시장을 뒤졌다. 온라인 사이트를 검색하다 판매자를 찾았다. 그 시계, 제가 사겠어요. 판매자는 이미 팔렸어요. 라고 했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추적 끝에 시계가 아직 팔리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그녀는 판매자를 만나 메모를 설명했다. 이 시계 안에 제 아버지의 메모가 있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판매자는 감동받아 시계를 넘겨주었다. 지은은 시계를 쥐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감사해요. 하지만 이 승리는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의붓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어떻게 그걸? 그는 분노했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의붓아버지는 내 선택은 가족을 파괴해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당신의 편견이 가족을 파괴하는 거예요 라고 맞받아쳤다.
어머니는 울며 그만해, 제발 하지만 지은은 메모를 읽어주었다. 아버지는 제 선택을 지지하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태도가 변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아버지가 그랬다면 의붓아버지는 고립됐다. 그는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해서 라고 변명했지만 지은은 사랑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라고 말했다. 이 대면은 가족의 관계를 재정의했다. 민지의 쪽에서도 드라마가 벌어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됐다. 민지야, 그 여자랑 헤어져.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저 지은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나 이제 어떻게 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출거하자. 함께 둘은 손을 잡고 민지의 가족을 만났다. 민지의 아버지는 사회가 받아들일까? 라고 걱정했지만 민지는 우리가 먼저 변화시키자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지는 직장을 잃을 뻔했다. 예술가로서의 그녀는 후원자들이 등을 돌렸다. 레즈비언. 그런 사람과 일 안에 그녀의 고통은 지은의 죄책감을 키웠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실감했다. 친구들이 멀어지고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하지만 메모는 그녀의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출거의 고통과 희망의 그 글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 댓글을 달았다. 힘내세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비정상적이에요. 지은은 이 논쟁 속에서 성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LGBT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민지와 함께 모임에 참석하며 그녀는 우리의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확신했다. 사회의 압력이 지은을 더욱 옥죄었다. 그녀의 블로그 글이 퍼지면서 익명 댓글들이 쏟아졌다. 레즈비언은 정신병이야. 가족을 버린 이기주의자의 지은은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민지는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우리는 행복해 라고 위로했지만 민지 자신도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의 전시회가 취소됐다. 후원자들이 불편해해 민지는 지은에게 나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쌓였다. 가족 내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가 지은을 불러 의붓아버지가 내 메모를 보고 변했어. 하지만 아직 이 지은은 어머니를 안으며 엄마, 감사해요. 하지만 의붓아버지는 여전히 거부했다. 이 사회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의 걱정은 진심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압박이었다. 그녀는 행복은 제가 결정해요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새로운 배신을 불러왔다. 의붓아버지가 지은의 직장에 연락해 딸의 개인 생활을 주의해달라고 한 것이다. 상사는 지은을 불러 지런 소문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지은은 분노로 지게 가족의 배신인가요? 라고 외쳤다. 민지의 가족도 폭발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을 직접 만나 우리 딸을 망치지 마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라고 변명했지만 어머니는 사랑. 그건 착각이야. 민지는 어머니와 대치하며 엄마, 제 선택이에요 라고 선언했다. 이 사건 후 민지는 집을 나왔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생활은 힘들었다. 지은의 승진이 취소됐고 민지의 수입은 줄었다. 이게 우리의 대가인가? 지은은 자문했다. LGBT 모임에서 지은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출거 후 가족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영감을 받았지만 여전히 갈등했다. 자유의 대가는 너무 크지 않아. 그녀는 메모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말은 그녀를 일으켰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LGBT 권리 증진 거리 시위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외쳤다. 사랑은 평등하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비도덕적 돌이 날아오고 지은은 다쳤다. 병원에서 민지는 울며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은 아니, 우리 때문에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다. 레즈비언 커플, 시위 중 부상,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됐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지은아, 왜 그런 위험한 짓을 지은은 제 삶을 지키기 위해요? 라고 답했다. 의붓아버지도 왔다. 내가 다쳤다는 소식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지은아. 내 선택을 받아들일게. 그 말은 지은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회사 정책에 어긋나 그녀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준비했다. 민지도 각성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했다. 출거의 고통지라는 전시회. 작품들은 감동을 주었다. 관객들이 공감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추악한 민지는 지은에게 포기하고 싶어라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안 돼. 우리는 강해. 둘의 관계는 시험을 이겨냈다. 하지만 새로운 배신이 기다렸다. 지은의 옛 친구가 블로그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 지은은 가족을 배신한 년.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대응했다. 배신은 편견이야.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선택의 도덕성을 고민했다. 가족을 아프게 한 게 옳았을까? 하지만 아버지의 메모는 답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사회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소송 과정은 지은을 지치게 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약해. 하지만 싸워보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증언대에 서서 제 성정체성은 제 권리예요. 해고는 차별입니다. 재판은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언론이 챗GPT 직장 차별 소송지라고 보도했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온라인에서 그런 사람들 뽑지 마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라고 걱정했다. 의붓아버지는 내 편이야 라고 지지했다. 이 변화는 지은에게 희망이었다. 민지의 전시회는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내 덕분이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녀는 민지의 출거 전에 사귀던 남자였다. 민지는 동요했다. 과거는 끝났어. 하지만 그 남자는 내 선택은 실수야 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이 사실을 알게 돼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민지야, 너 아직 그 사람, 민지는 아니야. 너만 사랑해 라고 안심시켰다. 이 사건은 둘의 신뢰를 시험했다. 가족의 화해는 서서히 이뤄졌다. 크리스마스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민지를 초대했다. 민지 씨, 환영해. 민지는 긴장했지만 웃었다. 의붓아버지는 어색하게 미안했다 라고 말했다. 식탁에서 대화가 흘렀다. 지은아, 내 아버지가 내 선택을 지지했다니. 지은은 메모를 보여주며 아버지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이 모임은 가족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의 소송이 패소 위기에 처했다. 증거 부족. 그녀는 절망했다. 이게 끝인가? 민지는 지은을 격려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이겼. 둘은 함께 LGBT 단체에 가입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출거 후 직장 잃었지만 새 삶을 찾았어. 지은은 영감을 받아 소송을 계속했다. 재판 최종일, 증인으로 어머니가 나섰다. 제 딸의 선택을 지지해요. 그 증언은 판사를 움직였다. 지은은 승소했다. 차별금지. 이 승리는 그녀의 삶을 바꿨다. 언론이 챗GPT 권리 승리라고 보도했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친구들을 잃었고 사회의 적대감을 느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었어. 지은은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아. 자유의 둘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지은은 블로그를 계속하며 변화는 가능하다라고 썼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감사해요. 반대해요. 이 논쟁은 그녀를 성장시켰다. 의붓아버지의 완전한 변화는 감동적이었다. 그는 지은에게 내 아버지의 시계를 돌려줄게. 미안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미 되찾았어요. 하지만 감사해요 라고 답했다. 가족은 재결합했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이 선택이 정말 행복한가? 그녀는 민지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불빛 아래서 둘은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했다. 승소 후 지은의 삶은 달라졌다. 그녀는 LGBT 활동가로 변신했다. 강연에서 출거의 고통을 공유해요 라고 말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그런 생활 홍보하지 마. 지은은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반박했다. 이 대치 속에서 그녀는 강해졌다. 민지도 예술로 기여했다. 사랑의 다양성 전시회. 작품들은 호평을 받았다. 둘은 함께 여행하며 휴식을 취했다. 제주도에서 우리 미래는 밝아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지은의 옛 연인이 연락 왔다. 지은아, 내 선택 후회 안 해. 그녀는 과거에 숨겼던 비밀이었다. 지은은 후회 안 해라고 답했다. 이 연락은 민지의 질투를 불렀다. 너 아직 그 사람, 지은은 과거야 라고 안심시켰다. 둘의 관계는 작은 균열을 보였다. 하지만 대화로 풀었다. 서로 믿자. 가족의 지지는 든든했다. 어머니가 민지와 결혼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선젠각 의붓아버지는 내 행복이 최우선이야 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지은의 식탁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의 정면 충돌은 계속됐다. 지은의 강연 중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LGBT 반대, 그녀는 대화하자라고 제안했지만 혼란이 일어났다. 이 사건 후 지은은 피로를 느꼈다. 이게 끝나지 않을까?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우리는 이겼어. 포기하지 마. 둘은 함께 책을 쓰기로 했다. 출거의 여정,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독자들이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편지를 보냈다. 지은은 이 반응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다. 도덕적 타락. 그녀는 도덕은 누가 정하나 라고 생각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지은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아버지, 제 선택 옳았어요.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미래를 꿈꿨다. 우리 가족 만들자.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은 계속 싸우자라고 결의했다. 결국 지은의 여정은 식탁에서 마무리됐다. 가족과 민지가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 질문은 남았다. 출거는 항상 옳은 선택일까? 이 질문은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다. 출거 후 가족의 배신과 사회의 압력을 이겨낸 선택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옳은 길일까?